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더 아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고부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남편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은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잘못된 가족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집년 하나 단돌이 못해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냐? 이 한마디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 말이죠.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긴장감, 집안일을 두고 벌어지는 의견 충돌, 육아 방식을 놓고 엇갈리는 시선들.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남편이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한쪽의 편을 들면 다른 쪽이 상처받고 중립을 지키려 하면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는 것 같은 기분. 이것이 바로 고부 갈등 속 남편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혀보려고, 서로를 이해시켜보려고,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쌓여왔던 갈등이 폭발합니다. 아내는 시댁 방문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더욱 절박하게 중재를 시도합니다. 엄마, 요즘 아내가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여보,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외로우신 거야.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안 될까? 하지만 양쪽의 감정은 이미 깊은 골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중재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다. 작은 문제들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명절은 전쟁터가 됩니다. 남편은 밤마다 고민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남편은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가족 상담을 제안하고 둘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때로는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라도 갈등을 완화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주장하고 아내는 시어머니가 존중해주지 않는데 내가 왜 양보해야 하느냐. 맞섭니다. 남편은 점점 지쳐갑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집안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화로운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하는 무력감.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애쓰는 걸까? 그런 어느 날 남편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아들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진심을 담아 대화를 시도합니다. 엄마, 저도 정말 힘들어요. 엄마와 아내 모두 제게 소중한 사람들인데 갈등이 계속되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제 노력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은 어머니로부터 위로와 이해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말이라도 듣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집년 하나 단돌이 못해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냐?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남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단돌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단돌이란 원래 일을 제대로 처리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말이지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갖습니다. 특히 기집년이라는 비하적 표현과 결합될 때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아내를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마치 반항하는 동물을 제압하듯 아내를 복종시켜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담겨 있죠. 둘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로 규정합니다. 동등한 동반자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해야 하는 위계적 관계로 보는 겁니다. 셋째, 아들의 노력을 굴욕으로 치부합니다.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성숙한 태도를 오히려 기가 죽었다, 남자답지 못하다고 평가절하하는 거죠. 남편은 이 말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뿌리박힌 잘못된 가치관의 표현입니다.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시댁의 규칙에 따라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잘 이끌어야 하며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부부는 동등한 동반자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존중이며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남편이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이고 지혜이며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남편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머니의 낡은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믿는 새로운 가족관을 지킬 것인가.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돕니다. 기집년 하나 단돌이 못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그 말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어머니와 아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돌이 해야 할 대상, 길들여야 할 존재로만 봤죠.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자신의 아이들의 엄마가 될 사람을 그렇게 낮춰 불렀습니다. 동시에 그 말은 아들인 자신도 부정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신의 선택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남편은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평화가 과연 진짜 평화일까? 아내를 억압하고 굴복시켜서 얻는 겉모습만의 평화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지키려 했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갈등을 덮어두고 문제를 회피하고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불가능한 시도였다는 것을 말이죠. 진짜 평화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때, 아내가 시어머니를 경험과 연륜을 가진 선배 인생으로 존중할 때, 그 사이에서 남편이 양쪽 모두의 입장을 이해하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 때, 남편은 또한 깨닫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모든 가치관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효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내에 대한 배신이나 억압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은 이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집을 지켜야 한다는 것. 다음 날, 남편은 아내와 함께 어머님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와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압니다. 그리고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 아내를 단돌이 할 대상으로 보시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 아내는 한 명의 인격체이고 제 인생의 동반자예요. 엄마께서 아내를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부족한 며느리인 건 압니다. 하지만 저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저희가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머님도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꼴을 보고도 내가 참으라는 거냐? 요즘 것들은 다 이래. 시집 와서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건데 무슨 존중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트집을 다 잡아.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를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도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대드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대화? 대화가 뭐가 필요해? 시집 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잘 듣고 집안일 잘하면 그만이지. 그게 예부터 내려온 법도야.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명령만 듣고 따르는 하인도 아니고요. 저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래, 요즘 것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러니까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다 참고 살았어. 그래야 집안이 평화로웠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쪽이 억압당하고 참았던 거예요. 진짜 평화는 서로 존중할 때 오는 거예요.
존중, 존중. 그 말만 하면 다야?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낳아준 어미 편이야? 아니면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계집년 편이야? 그 순간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동안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어머니를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요. 자신이 선택해서 결혼한 아내,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람,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동반자.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잘못된 가치관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를 단돌이 할 대상으로 보는 그 시선을, 자신의 노력을 굴욕이라고 치부하는 그 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엄마와 거리를 둘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하면 관계를 끊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괜찮겠어? 그래도 낳아주신 어머님인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하지만 엄마는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엄마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고 우리 관계가 무너지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부모님과. 아니야.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건 엄마의 선택이야. 엄마가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야. 다음 날, 남편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섰을 때 남편의 다리는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눈물이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 오늘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앞으로 엄마를 찾아뵙지 않을 거예요. 전화도 연락도 하지 않을 거고요. 명절에도 오지 않을 겁니다. 뭐?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누구 아들인데 감히.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제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세요. 저를 존중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걸 굴욕이라고 하시잖아요. 제 아내를 단돌이 할 대상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엄마. 너 이 자식이 지금 내가 누구한테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제 아내를 지켜야 하고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엄마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가족을 해치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엄마와는 여기서 작별할게요. 남편은 일어나 깊이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엄마. 너 이 배은망덕한 놈. 나가.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남편은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효자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진짜 효도라는 것을. 잘못된 것에 동조하지 않는 것,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품에 안겨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내가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날 밤 부부는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함께 울었습니다. 상실의 슬픔과 동시에 서로를 지켰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만의 가족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와의 단절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과 아내는 함께 아기 용품을 사러 나갔습니다. 아내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있었습니다. 6개월 된 새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죠. 우리 아기한테는 절대 그런 말 안 할 거야.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응? 무슨 말? 딸이든 아들이든 절대로 배우자를 단돌이 하라는 말 같은 거 안 할 거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칠 거야.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는 사랑이 뭔지 제대로 배우고 자랄 거야. 가족이란 서로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두 사람은 아기 방에 놓을 가구를 고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 사랑과 존중이 기반이 된 가정에 대한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가다 남편이 벤치에 앉자고 했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슬퍼. 엄마 생각하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당연히 슬프지. 하지만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해야 했던 선택이었어. 그래도 언젠가는 언젠가 어머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겠지. 그때는 다시 생각해보면 돼. 하지만 그때도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해야 해. 남편이 아내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에서 아기가 가볍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우리 애기한테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자. 그럼. 당연하지.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두 사람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상처가 아닌 치유를, 억압이 아닌 자유를 향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결코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부모와의 단절.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선택입니다. 특히 효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효도일까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연결된 것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남편은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보다 자신이 선택한 아내와 함께 만들어갈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무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부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배우자를 단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동등한 동반자이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만약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부모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자녀를 잘 키우셨다는 증거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경쟁자로 보지 마시고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소중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단돌이라는 말 대신 존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가정. 복종이 아니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존중받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족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